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실화소니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관씨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관씨가 중국 문화현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며 획일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씨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관과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씨는 사람 사이에서 보통 느슨한 관계 혹은 연결로 번역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관씨는 5000년 이상 중국 사회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교 문화의 군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륜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이며 사회 및 경제적인 질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하고 질서 있는 계층 구조를 구축하는 관계형 사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상호 의무, 호혜, 그리고 신뢰에 중점을 둔 이러한 개인 간의 관계에 관한 계층 구조는 중국의 관씨와 관계 네트워크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씨 자체는 중국의 문화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비즈니스 업무 수행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인류학자인 페이샤오통은 중국 향토사회 연구에서 관씨를 저수지에 돌을 던지면 외곽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동심원에서 생기는 화문에 비유하여 차서격국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1949년 신중국의 탄생 이후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기 전까지 중국은 인치의 나라였습니다. 법과 제도보다도 공산당 내 소수 권력자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씨는 강력한 생존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80년대 중국 개방 이후에는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관씨의 존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관씨의 범위가 확대되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되어 왔습니다. 르우는 관씨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의를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관씨에는 상호의무와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암묵적으로 배어 있으며 상대방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상호의무는 명시적인 것도 아니고 호의에 대한 보답도 시기가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의무가 반드시 동등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씨의 개념을 종합하여 관씨를 사회적 단위개인 간 혹은 조직 간 우호적인 인맥의 연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씨는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개인의 관씨는 자기가 소속된 조직의 관씨로 전환될 경우 조직의 관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은 관씨의 핵심 성립 기반이 되며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관씨는 상대방과 우호적인 인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관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개인과 조직의 관씨가 서로의 인맥과 연결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한국의 인맥과 중국의 관씨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씨는 중국의 특별한 문화현상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것입니다. 관씨를 가진 사람이 조직에 몸담았다고 해서 조직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관씨를 조직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조직의 인적 자원이 될 뿐입니다. 둘째, 호혜적입니다. 관씨를 가진 사람이 상호관계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체면과 관씨를 동시에 잃게 됩니다. 다만 동등한 이치가 아닐 경우에는 동가의 보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관씨는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우정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관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씨를 맺고 상대방에게 제3자의 일을 부탁하면 청원자와의 관씨와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넷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씨의 이용은 감정적 교환이라기보다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로 이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관씨를 조직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승진이나 수당 등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입니다. 관씨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당장 보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 예금 받았다서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관씨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관씨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관씨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대 가족이 아닌 관계. 가족과 비가족의 구별은 고대 중국 왕국의 통치 사상인 유교의 오륜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부부, 장유, 친구 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과 가족이 아닌 관계는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에서는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공유와 조화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은 관씨의 성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되어 가족 대 가족이 아닌 관계의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관계와 도구적인 관계. 사회학자들은
가족의 기본적 본질 비가족의 특성을 찾아 전자를 감정적이라 하고 후자를 도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라우의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가족과 사랑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감정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환관계는 외부로부터 이익과 대가를 얻기 위한 것에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호행은 중국의 관시를 가족관계는 사회적인 감정적 관계이고 비가족 관계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도구적 관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시는 감정적인 관계와 도구적인 관계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혼합된 관계란 감정적인 관계와 도구적인 관계가 혼합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호행은 관시를 감성적, 도구적, 혼합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예행은 가행, 익숙하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유형화하여 관계 지도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행앤드 제행은 관시를 의무적인 관계 가족과 친척, 호혜관계 친구와 아는 사람, 치용적인 관계 매매관계 혹은 낯선 사람로 분류하였으며 가족의 결속, 친구와의 결속, 비즈니스 결속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시의 본질에 대한 차이에 관한 인식은 대체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가족, 개인적, 그리고 비공식적 관시는 비가족적, 비인격적인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감정적이며 계약적인 관시는 대가성을 지니고 상대적으로 더 도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 그리고 아는 사람 등은 가족적인 관시와 도구적인 관시의 중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가까운 사이의 친구는 가족적인 것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직장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족적 관시와 비가족적 관시, 개인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 감정적인 특성과 도구적인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관계의 깊이와 개인의 인식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